네,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이자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조금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행히 주말 사이에 캐나다에 대해서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번 주 첫 거래일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오히려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어떤 분위기였는지 시장 상황 자세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이었죠. 일제히 플러스권으로 문을 닫고 있는 모습, 나스닥 지수가 0.4% 반등하면서 23,600포인트대를 회복하고 있고요. S&P 500 지수 역시도 6,950포인트 레벨을 회복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1월 FOMC 회의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가 됩니다. 현재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대,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점도표와 같은 이 연준의 경제 전망 자료들이 발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자체는 좀 조용하게 넘어가는 이벤트로 여겨질 것 같은데, 그보다는 이 차기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M7들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본격화되죠. 4개 기업이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테슬라가 28일에 먼저 발표를 하고요. 다음 날인 29일 장 마감 후에 애플의 실적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그래도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 기업들은 AI 지출을 크게 늘린 바가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오고 있는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주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등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말간에 캐나다 100% 관세 위협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점일 텐데요. 바이탈 난리지에서는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의 끊임없는 관세 카드가 서서히 시장의 심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 상단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귀금속의 랠리는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뚫어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장중 한때에는 5,100달러 수준까지도 빠르게 레벨을 높여나갔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은가격 역시도 온스당 110달러대를 기록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는 이 상승률을 기준으로 6%대의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985년, 그러니까 약 40년 만에 최대 1일 상승률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하루를 그야말로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될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일단 임시 예산안의 효력이 만료되는 날짜는 이번 주 30일, 그러니까 금요일이고요. 이제 딱 나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최근에 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총격을 시민에게 가했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과잉 집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민 관련 예산에 대한 정치적인 반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시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미국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의 일부 위원들은 관련한 이 DHS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30일까지 합의에 실패한다면 미국 정부는 다시금 셧다운에 돌입하게 되는 것인데, 가장 최근에 백악관에서 나왔던 입장 발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e White House supports the bipartisan work that was done to advance the bipartisan appropriations package, and we want to see that passed. Policy discussions on immigration in Minnesota are happening. Look, the president is leading those discussions as evidenced by his correspondence with Governor Walz this morning, but that should not be at the expense of government funding for the American people, which would include, as you know, Alex, FEMA funding, and we are in the midst of the storm that took place over the weekend, and many Americans are still being impacted by that. So we absolutely do not want to see that funding lapse, and we want the Senate to move forward with passing the bipartisan appropriations package that was negotiated on a bipartisan basis.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FEMA라는 이 예산의 한 카테고리를 말하는 건데 미국 안에서 닥쳐오고 있는 한파 그리고 폭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난 피해를 당한 상황이고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백악관 측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플로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금 가격의 상승을 드라이빙하고 있는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5가지 이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5가지 이유를 먼저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는 통화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죠.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라든지 지정학 긴장 그리고 과도한 재정 부담에 따라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국면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더라도 크게 미련이 없어지는 겁니다. 금을 보유한 데 따른 기회비용이 낮아진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각국 중앙은행에 대규모 금 매입이 있을 텐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폴란드의 중앙은행이 금을 매입한 바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료는 연도별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2022년부터 3년간 쭉 1,000톤 이상의 높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주식시장 고평가 불안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자금이 금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진단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강한 모멘텀, 다른 말로는 추세 지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금은 딱 한 번 강한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면 그 해에는 계속해서 강한 추세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맞물리면서 금값이 간밤에 5,100달러 선까지 돌파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 IB들이 작년 말에 제시했던 이 올해 연말 목표치를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낮게는 웰스파고 측에서 4,500에서 4,700대 레인지를 제시했었거든요. 그리고 중간대를 제시했던 게 JP모건과 찰스 슈왑 5,055달러였습니다. 간밤에 5,100을 찍었기 때문에 이 목표가를 대거 이미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1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터치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일 텐데 골드만삭스에서 비교적 제일 최근 의견을 냈거든요. 보시면 최근 민간들의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고 또 이머징 마켓에서의 중앙은행 매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이 지탱될 거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4,900에서 5,400달러까지 아직까지 약간의 한 300달러 이상의 업사이드를 내다보고 있다라는 의견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IB들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를 보시면 4,61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다운사이드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는 우리가 유의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 종목들의 시세 흐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여러 종목들의 분위기가 양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애플이 3%의 급등으로 오늘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요. 메타 역시도 2%의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최근의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라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규 제품의 런칭들 그리고 기존 제품들의 견조한 수요
등을 동력으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과연 매출 성장세를 얼만큼 끌어올리는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차세대 자체 AI 칩이죠. 마이야 200을 공개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마존과 구글도 지금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alternate 옵션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부 지역의 데이터 센터에서부터 배치를 시작하고요. 점차적으로 배치를 확장하겠다는 목표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간밤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0.9%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오늘 소프트웨어 섹터 내에서 오라클의 주가도 모처럼 반등하고 있죠. 3%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주가가 최근 한 달간 10% 이상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최근에 구겐하임이 소프트웨어 섹터 안에서 베스트 아이디어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가 400달러입니다. 간밤에 180달러대에서 트레이딩이 됐으니까 지금보다 2배, 1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구겐하임 측에서는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밖에는 이번 주에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는 3%대 크게 쉬어가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됐고요. 오늘 금은 가격의 사상 최고치 움직임 속에서 류몬트 등의 관련주들이 역시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이크론의 주가가 쉬어가고 있다라는 점도 눈에 띄죠. 최근 메모리, 저장 장치 업체들이 정말 숨가쁜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 같은 주가 질주가 어디까지 계속될 것인가, 그리고 그 주가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게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서 반도체 업계 전문가의 인터뷰를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놉시스 반도체 회사죠. CEO 사신 가즈이가 CNBC와 인터뷰를 가졌던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줄 요약, 메모리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계속될 거다라는 오피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인데요. 메모리 칩은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 부품이죠. AI 인프라 붐이 불어오면서 공급난이 촉발이 됐는데 문제는 이 메모리가 핸드폰이라든지 노트북과 같은 일상적인 전자기기에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 메모리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는 물량은 대부분 AI 데이터 센터로 만들어지는 족족 직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의 메모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 3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까지 생산 캐파를 확대하고 나서고 있지만 이 새롭게 생겨난 신규 생산 라인이 가동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공급난이 장기화되는 핵심적인 이유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2027년까지는 메모리 가격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으로 이 인터뷰를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간밤에 특징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종목들 조금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어 위브가 두드러지는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분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반응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확보를 위해서 20억 달러를 엔비디아가 투자한다는 소식이죠. 기존에 2032년에 만료되는 63억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AI 반도체를 넘어서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플랫폼까지 확장되는 이 엔비디아의 수직 계열화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AI 인프라 생태계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가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거래였고요. 코어위브의 주가는 5.7% 그래 장중의 두 자릿수 급증 대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표정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올랐습니다. 98.31달러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USA 레어 어스입니다. 어제 집중적으로 다뤄드렸던 종목이죠.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히토류 관련 주식을 대거 매입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바로 이 종목이었다고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간밤 주가는 7.9%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26.72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던 가운데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온큐 양자 대장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18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스카이워터는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이온큐의 주가는 비용 부담 우려 속에서 8%대 급등했던 반면에 스카이워터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6% 정도의 장중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거래는 올해 2에서 3분기 중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의 급등 특징주로서 게임스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죠. 이 사람이 최근에 자신만의 리딩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게임스탑을 최근에는 매수 중에 있다.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포스팅을 하면서 장중에 게임스탑의 주가가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단기 숏 스퀴즈가 아니라 장기적인 가치 실현을 노리고 있다. 이런 멘트가 눈에 띄기도 했는데요. 주가는 4%대의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부터 기술주들의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전후 종목 매매, 그러니까 어닝 플레이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모건 스탠리가 추천하는 실적 전 매수 권고 종목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AMD와 클리블랜드 클립스, 코스트코,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 팔란티어 등의 종목들이 가장 큰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종목들로서 모건 스탠리의 추천을 받고 있고요. AMD와 관련해서 내놨던 모건 스탠리의 코멘트 그리고 각 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까지 우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황 소식 정리해 드렸습니다.